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이야기인데요. 우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 경제 질서가 모두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본드 발행을 놓고 유럽의 남과 북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유럽이 해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본드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본드라고 하는 건 채권을 말합니다.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얼마를 갚겠다, 이런 증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채권이잖아요. 본드입니다. 코로나 본드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EU, 즉 유럽연합이 발행하게 될 채권을 말합니다. 그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경기부양도 하고 방역, 치료에도 투입하자, 이런 겁니다. 물론 상환 책임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채권을 두고, 코로나 본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발행 여부에 대해서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럽의 국가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비롯한 9개 나라는 코로나 본드를 발행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 네 나라는 코로나 본드의 발행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각자 채권을 발행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것을 찬성하는 9개 나라, 9개 나라는 반대하는 4개 나라에 대해서 이 인정머리도 없는 것들, 이렇게 막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반대하는 4개 나라, 이 나라들은요, 왜 각자 알아서 채권을 발행하면 되지? 무책임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4개 나라는 재정이 유럽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frugal four, 즉 검소한 4인방입니다. 돈 쓰는 거는 남쪽 나라들이 다 쓸 텐데 나중에 갚을 때 되면 결국은 나 몰라라 하고 나 자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은 북쪽에 우리 4나라가 다 갚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 그래프는 유럽 나라들의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빨간색이 찬성하는 9개 나라고 연두색이 반대하는 4인방입니다. 확실히 코로나 본드를 원하는 쪽이 부채 비율이 높죠. 검소한 4인방에 비하면 이 9개 나라는 확실히 이 돈 씀씀이가 해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도 비싼 이자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들한테. 이 표는 유럽 6개 나라의 나라별 이 국채 수익률인데요.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보장해 줘야 하는 금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낮은 나라는 제일 밑에 있는 게 독일과 네덜란드잖아요.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0 밑에예요. 즉 이 두 나라는 오히려 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셈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거의 2%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명의 채권을 발행한다면, 즉 코로나 채권을 발행한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쓸 수 있겠죠. 채권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책임질 것을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기필코 EU 명의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같이 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코로나 본드, 즉 공동채권이 이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럽의 9개 나라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이 검소한 4인방이 반대하는 한 코로나 본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4개 나라 검소한 4인방도 나머지 9개 나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탈리아 부채가 문제인데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135%입니다. 우리나라는 40%, 41%가 됐잖아요. 여긴 135%예요.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잖아요. 그러니 세금은 못 걷는데 쓸 때는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러니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GDP의 150%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지불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사를 제가 지금 여기다가 캡처를 해 놨습니다. 문제는 이탈리아가 모라토리움 또는 국가 부도를 낼 경우에 그 여파가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역에 일파만파로 넘쳐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나라별로 이탈리아에 빌려준 돈의 액수를 보여줍니다. 프랑스가 제일 많고요. 독일, 영국, 스페인,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탈리아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부도는 유럽 전역의 은행들의 연쇄도산,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건 세계 금융공황을 뜻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이런 검소한 4인방도 코로나 이 본드에, 코로나 채권에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이태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온정적인 국민성이 크게 작용했다고들 합니다. 뭐 좋게 보면 온정적이지만 사람들이 정이 많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책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 대출이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럽 국가들의 부실 대출 비율인데요. 은행들의 2017년 자료지만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2017년 자료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부실 대출 비율이 매우 높죠.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유럽 평균보다도 부실 대출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사람은 훈훈한 정이 있지만 계산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부실한 거죠. 하지만 이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 좀 깍쟁이 같아요. 훈훈한 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미가. 하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탄탄한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도 안 주는 거죠. 자, 이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코로나 본드 발행이 안 된다면 이탈리아는 아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겁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일파만파로 충격이 퍼지겠죠. EU,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신도 유로를 쓰느라고 지금 통화주권을 다 포기했잖아요. 자기네 나라 돈이 없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통화를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 유로를 쓰느라고 통화주권을 포기했는데 아예 다시 자국 화폐를 다시 가지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독일 눈치 안 보고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것은 바로 유럽의 해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소한 4개 나라가 마음을 돌려서 코로나 본드 발행을 한다면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예요. 코로나 본드 발행 조건으로 이 검소한 4인방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다가 가혹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돈 모아서 빨리 갚아라. 당연히 그렇게 독촉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겁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이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의 EU 탈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많은 부채와 또 이 노쇠한 경제 때문에 이래저래 유럽 연합을 이어주는, 그것을 붙여주는 접착제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유럽 연합이 해체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될 겁니다. 세계 금융공황이 올 수 있죠. 그러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한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또 본국으로 또는 다른 안전한 나라로 탈출하는 현상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애꿎은 한국은 애꿎게도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 본드와 관련해서도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